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때려도 되는 시절은 없다. 미래가 어두운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씩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이제 학창시절 등등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심지어 뭐 아시겠지만 군대 내에서 지금도 폭행이 아예 없어지진 못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막고 있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이 학생을 때려도 되는 시절이 아니다가 한 10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안 맞는 학교는 없죠. 누군가는 적어도 한 명은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 누군가는 맞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게 미래가 좀 어두운 폭력 사태.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선생이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앞으로도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어둡고 안타까운데요. 그럼 그보다도 더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폭행이에요. 학생들로 따지면은 폭행 및 괴롭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이 때리는 게 강도나 선생이 때리는 게 뭐 감정을 실어서 때리지 않는다면은 정말 교육상으로 어쩔 수 없는 이제 때림이다, 체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체벌이 뭐 싸대기를 때린다든가 몽댕이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뭐 피가 날 정도로 때리고 멍이 들 정도로 때리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로테이션인데 생각, 뭐 스포츠야 무슨 로테이션이 나오고, 아무튼 간에. 그거 알고 있지만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서 싸대기를 때리고 자신의 분을 삼키지 못해서 또는 이렇게 맞아야지만 알아듣는다 해가지고 정말 피가 나고 멍이 들도록 때리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완전히 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사이코적이라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때린다기보다는 잘못을 하기를 기다려 가지고 때리는 약간 사이코적인 사람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성범죄도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군대, 요거는 뭐 진짜 없어진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물론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누군가는 진짜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이 시간에도 뭐 군대뿐만이 아니겠죠. 학교 및 뭐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뭐 자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는다든가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미래에는 없어질 수 있냐?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가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줄어들게는 할 수 있어도 없어지게는 할 수 없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지금 오히려 그리고 폭력 사태나 이런 건들이 점점 줄어들만 하면은 뭔가가 다시 피어나서 늘어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성범죄율도 줄어들만 하면 다시 갑자기 무슨 성범죄율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줄어들고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언젠간 갑자기 늘어나요. 또 한순간에 요것이 많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고 뭐 정신이 이상한 정신병자가 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이러면 그래도 그게 정신적인 쇼크가 남아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뭐 제정신은 아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이러던 사람도 느닷없이 갑자기 뭐 폭행을 한다든가 성추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의 반또라이들이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또라이인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미래가 좀 어둡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위 사람들이 때려도 되는 시절, 뭐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게 묵인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예, 뭐 성희롱을 한다든가, 뭐 성추행을 한다든가 하는데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했다가 본인이 오히려 보복을 당하고, 본인이 뭐 회사를 다니면 본인이 회사에 잘리게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본인이 힘이 더 약한 여성인데, 뭐 남성의 경우도 힘이 훨씬 센 사람이 당하고 있는데 힘이 약한 동료 남자가 아니면 힘이 약하지만 용기가 있는 여성이 나서가지고 도와준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보다 뭔가 용기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당했을 때 또 보복을 당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를 나 때문에 이렇게 당했으니까 나도 그만두겠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본인도 가족이 있을 테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예. 뭐 굶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이런 사태가 안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좀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안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직장 내 따돌림 신고 같은 경우도 본인이 거의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누가 주위에서 도와주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도와줘도 된다라는 법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본인이 직접 하고 본인 사건에 대해서 보복을 당했을 때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긴 했지만은 누군가가 보고서 도와주고 그 도와준 사람을 보복했을 때 처벌받는 법안이 있나 없나 약간 헷갈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도와줬을 경우에 포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휴가를 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예. 뭐 돈이 안 되면 휴가라도 주고 휴가가 안 되면 뭐 커피 한 잔, 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래야지 모범이 돼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테고 도와주는 사람도 뿌듯하게 도와줄 수 있고 뭐 그걸 바래서 도와준 건 아니지만 예. 이게 아무리 내가 옳은 얘기를 하고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혼자 얘기하면은 서러운 거예요. 힘들고 아무도 안 도와줘.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의 말이 맞다는 듯이 동요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그럼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도와주고 이것을 묵인하지 않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같이 외쳐주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은 괴롭히던 사람도 때리던 사람도 성추행을 하던 사람도 멈칫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누가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겁을 먹게 되고 이 멈칫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가는 건데 물론 뭐 그럼에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가 도와주면은 결국에 제지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도와주는 사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고 도와주다가 오히려 지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잖아요. 폭행 같은 경우도 도와주다가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다가 되고 성추행 당하는 것도 도와주다가 오히려 뭐 공동 성추행이 됐다든가 난 도와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당하고만 있다 보니까 제대로 누가 했는지를 뭐 못 봐가지고 물론 이제 뭐 대체적으로 도와줬으면은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해주겠죠. 예, 정상적인 분이라면은 뭐 아무튼간에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좀 쌓일 수가 있고 그걸 오히려 성추행 당하던 사람을 도와주다가 폭행으로다가 본인은 입건이 되고 뭐 이런 사건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도와주기가 힘든데 도와줘야지만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 혼자서는 없애기가 힘든 거예요. 한 명이 여러 명을 폭행을 하는 거는 가능한데 여러 명이 한 명을 제지하면서 그 폭행을 안 하게 말린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내가 이 사건에 휘말려서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용기 있는 사람 예전부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을 때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힘들지.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도와주는 문화가 생기고 도와주게끔. 그럼 때려도 되는 시절은 없다. 이거를 오늘 굳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도둑질을 많이 하던 시절이라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되는 시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무당횡단을 뭐 지금도 하지만은 무당횡단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무당횡단 하는 시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보다 가벼운 사건을 다뤄도 그런 시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보다 무거운 뭐 성범죄라든가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도 그래도 되는 시절이다라는 표현을 안 하는데 유독 때리는 거, 폭력에 관해서는 그래도 되는 시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져야 될 잘못된 왜? 지금도 묵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폭력 사건도 계속 발생을 하고 성범죄도 발생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묵인하는 시절이나 묵인하는 분위기 그리고 주위에서 도와줄 수 없는 환경 이런 거를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도와주면은 좋다. 이거는 당연히 도와줘. 이런 문화가 뭐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와주면 안 된다. 도와주다가 오히려 나도 피해를 받는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것도 많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디스토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문을 못 열어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다가 할머니가 넘어져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는데 유가족들이 그 문을 열어준 청년을 고소를 했나? 그럴 거예요. 예. 물론 의도는 좋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잘 살피지 않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예. 물론 사망하신 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사실은. 다치기만 했으면 모르는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좀 유가족들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도와주면은 뭔가 이제 그 사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도와줬는데 불행하고 피해를 보고 욕을 먹으면은 도와줄 수가 없게 되고 도와주지 않는 세상이 되면은 결국에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폭행도 마찬가지고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폭행도 마찬가지고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그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안정성이 꼭 보장되기를 바라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